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리조나 격돌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세정 및 코팅 업체 코미코의 재무 분석 및 투자 포인트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5개년 내지 8분기 실적 추이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5개년 실적 추이를 볼 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3년에서 24년으로 올라갈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기로 한번 찢어서 봐보겠습니다. 분기로 찢어서 봤을 때 23년 4분기에서 24년 1분기로 넘어갈 때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무려 전분기 대비 241.1%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23년 4분기에서 24년 1분기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점남이 매출 비중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 분기 자료이고 23년 2분기에서 23년 3분기로 넘어갈 때 노란색이 부품인데 노란색 부품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25년 3분기 52.3% 비중이라는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지만 부품의 비중이 거의 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세분화해가지고 액수로 보게 된다면은 부품이 노란색이에요. 부품이 노란색인데 방금 23년 3분기에 부품 비중이 늘어난과 동시에 23년 2분기, 23년 3분기 매출액을 비교하면은 전분기 대비 614.9%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부품이 실적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부품 매출이 또 중요한 이유는 부품은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나는 장비 성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부품은 소모성 제품입니다. 즉 고객사 팹이 돌아가고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면 계속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코미코가 팔 수 있는 제품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미코를 볼 때 세정, 코팅 사업뿐만 아니라 팹 가동률에 연동되는 소모성 부품 매출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점남이 코미코가 어떠한 근거로 애리조나 격돌에 직격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지 다른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코미코 현금 흐름표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계속된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569에서 1053억, 1485억, 2540억 시간이 갈수록 점차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한번 세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를 견인한 요소는 유형자산이었습니다. 22년 290억에서 점차 올라가면서 25년 12월에 2177억까지 유출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투자활동 현금이 유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왜 쓰고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비용이 늘어난 것인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인지 한번 구분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코미코는 이러한 현금 유출이 유형자산 증가와 연결이 됩니다. 즉 벌어들인 돈을 공장과 설비 확대에 다시 투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만 보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향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카펙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유형자산 확대로 갔는지 한번 재무상태표를 봐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유형자산은 재무상태표 중 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한번 추이 봐보겠습니다. 2458에서 쫙 늘어서 25년
7,184억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비유동 자산도 한번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파트를 보면 22년 말 2,134억 원에서 2025년 말 6,390억 원으로 거의 3배가 됐죠. 딱 재무상태표를 보면 그럼 이 현금 흐름이 진짜 유형자산으로 가고 있고 유형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도 지금 22년 말 기준 1,301억 원에서 6,604억 원으로 거의 한 5배? 5배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부채를 보면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377억에서 1927억으로 뭐 비교적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 차입금이 190억에서 2900, 와, 너무 많이 늘었는데? 비상이란 뜻 아닐까요?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외부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도 지금 무서운데 빚이 늘었네?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차입금 증가의 성격입니다. 코미코의 차입금 증가는 운영이 어려워서 버티기 위해 빌린 돈이라기보다 공장과 설비를 늘리기 위한 성장 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즉, 이 차입은 비용 부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매출을 만들기 위한 레버리지입니다. 핵심은 빚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빚을 생각 없이 낸 건가 아니면 진짜 투자 목적으로 낸 건가 확인하려면 자본으로 자본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본에서 볼 거는 이익잉여금과 그리고 자산 계정에서 현금성 자산입니다. 차입금만 늘었다면 부담스럽게 볼 수 있으나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늘어나고 있죠. 회사가 그동안 이익을 계속 쌓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도 현금, 캐시가 제일 좋잖아요. 현금도 597억에서 991억으로 거의 2배 내지 2배 좀 안 되게 상승했습니다. 즉 무리하게 빚만 내서 버티는 회사라기보다는 이익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병행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코미코는 생각 없이 빚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벌고 쌓고 빌려서 동시에 짓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점남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인건비 증가와 직원수 증가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들고 와봤습니다. 인건비가 22년 동안 308억 원이었는데 25년 말까지 죄송합니다. 25년은 597억을 내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3년 말부터 25년까지 증가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수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직원수는 710명에서 868명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직원을 많이 뽑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빠진다는 거죠. 회사가 직원을 많이 뽑는다는 것은 신규 공장, 신규 라인, 신규 고객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코미코가 하는 세정, 코팅, 부품 사업은 설비만 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사 공정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결국 인건비 증가는 단순히 비용 증가라기보다 증서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선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미코가 이렇게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곳, 위치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애리조나입니다. 피닉스가 여기 애리조나인데 코미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애리조나 카펙스 공격적 확대입니다. 특히 피닉스, 애리조나 지역에서 건설 중인 자산과 자본화된 차입 원가가 크게 잡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본화된 차입업가는 쉽게 말하면 공장을 짓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 중 일부가 비용으로 바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이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애리조나 거점의 자산 규모가 기존 주요 생산, 왜냐하면 그 주요 고객사가 TSMC예요. 2006년부터 라포가 있었죠. 타이완 공장의 자산 총액이 이 정도 되는데 애리조나는 더 크게, 그리고 22년부터 짓기 시작한 건데 더 크게 됐죠. 즉, 더 중요한 점은 애리조나 거점의 자산 규모가 기존 주요 생산 거점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법인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SMC든 인텔이든 결국 애리조나의 팹 투자가 늘어나면 전방에서 세정, 코팅, 부품 수요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코의 애리조나 투자는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 리쇼어링 사이클에 올라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코세라믹스하고 부품 영업이익입니다. 코미코의 부품 매출에서 중요한 축은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입니다. 코미코가 평균적으로 OP 마진이 18%에서 한 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미래에셋 자료를 보면은 미코세라믹스, 즉 뭐 부품 쪽에 OP 마진이 실제로도 23%, 36%, 요거를 정말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정치 또한 30%대로 긍정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정, 코팅은 부품 대비 마진율이 안 나온다는 뜻 아닐까요? 그것도 체크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부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소모성 제품입니다. 즉, 고객사 팹 가동률이 올라가면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미코의 OP 마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부품 사업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코미코의 핵심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가 아니라 공장을 지어서 늘어나는 물량이 세정, 코팅뿐 아니라 고마진 부품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 이때도 투자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물적 분할 통해서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분할 상장이 됐는데, 이게 원래 LG화학 자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같이 빠져나가면서 LG화학이 떨어져 버렸죠, 주가가. 뭐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를 왜 하냐? 부채로 돈을 끌어오기는 이자 내기 아깝고, 차라리 따로 분할 상장을 해서 개인 및 뭐 하여튼 그 주식 시장에서 돈을 한번 끌어와 보자라는 못된 심리 때문에 물적 분할을 했었었는데, 요즘 막 상법도 개정되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거를 지금 하면은 진짜 깜빵 간다고 막 으름장 피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코미코가 단기 차입금 및 장기 차입금을 늘려가면서 카펙스를 확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배당 확대입니다. 연도가 안 적혀있네. 여기가 25년, 여기가 26년 전망인데, 전년 대비 무려 40% 정도 증액된 배당을 보이고 있죠. 그러고 요거는 코미코 5월물 선물입니다. 5월물이고,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현재가고 파란색이 이론가인데, 현재가가 지금 이론가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먼저 배당부터 보겠습니다. 코미코는 차입금을 늘리면 공격적으로 증설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배당을 확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대규모 카펙스를 진행하면 현금 유출 부담 때문에 배당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미코는 증설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있어! 이는 향후 현금 창출력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선물 가격은 좀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게, 선물 이론가는 일반적으로 현물 가격에 현물을 살려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 비용을 끌어오고, 그러고 현물 투자를 안 하면, 현물 대신 선물을 투자하면은 배당을 못 받으니까 배당 수익을 빼는 게 이론가거든요. 그럼에도 5월 물이 이론가를 상회해서 거래된다? 시장에서 단기 수급 기대나 주가 상승 기대가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펀더멘탈의 핵심 근거로 삼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입니다. 여기까지 투자 포인트 3까지 마치고 코미코 분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주점남이 왜 반도체 섹터에 열광하는지와 또 반사수혜를 받을 법한 종목을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